좋아요, 구독. 내년 장애에 대한 전략을 좀 짜봐야 할 텐데 내년 초반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팀장님? 저는 일단 뭐 증시가 항상 1월 되면 1월 효과라는 부분들이 네. 일단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부분들을 일단 힘입어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길목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그간 좀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금 좀 상방으로 열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또 그만큼 이제 성장주 밸류 쪽에 이제 뭐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제외하고는 바이오도 많이 못 올라갔고요. 반도체도 2차 전지 상승 대비하면 아직 많이 못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좀 크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위쪽에서 버텨준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도 당연히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전방 산업이 결국엔 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IT 산업들이 결국에 가준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월 같은 경우는 1월 효과 부분들을 저는 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 좀 이러한 흐름들 뭐 변동성이 크진 않겠죠. 위로 올릴 수 있는 등락폭이 크진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 특정 종목 중소형주 위주로도 많이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뭐 PBR이나 PER이 굉장히 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본부장님이 자동차 얘기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품주들은 저도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주들 같은 경우 특히 상반기 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화신이나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지금 밸류가 일단 좀 안정화, 매력도 있는 구간들까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특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론은 실적이 좋고 PBR, PER 싸고 지금 밸류 매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 수급이 계속 좀 잡히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1월에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1월 증시 효과, 1월 효과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동의하실까요? 네, 저는 뭐 상저하고를 그러니까 상고하저를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저, 네. 네, 특히나 이제 1, 2, 3월 달이 좀 피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그 이유가 일단은 1, 2, 3월 달에 조금 이런 1월 효과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될 시기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울기를 잡아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가 좀 덜 나오더라도 기대감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 2분기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선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대선이 있을 때는 나스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술주가 올라간다는 거고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추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버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굉장히 좀 탄탄할 텐데 그게 끝났을 때가 이제 좀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올랐을 때보단 떨어졌을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장은 굉장히 잘 가지만 우리 장이 못 쫓아갔었던 과거 전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저는 상반기가 굉장히 핫하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4월부터는 또 매매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1, 2, 3월 달에 좀 집중 매매를 하시고 4월 달부터는 좀 현금화를 하시면서 뭐 채권가의 포트폴리오 재정을 하신다거나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증시 상고하저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들로 볼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일단 큐렉스는 일단 내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큐렉스 같은 경우도 뭐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들이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지금 의료 로봇 판매 대수가 이미 전년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해외 인지도도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고 수출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인지도가 바탕이 됐던 한 해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은 본격적으로 수출 물량들이 더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AI도 그렇고 의료 쪽에 대한 의료 로봇들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저는 보급화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병원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보급률이 생각보다 탄력적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 쪽처럼 이게 병원 쪽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좋은 좋은 국가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픈 사람들은 뭐 특정 지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다 나오다시피 결국에 이제 가면 갈수록 실버 시대 부분들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그만큼 이제 질병에 대한 발병률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의료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는 굉장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의사 수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수술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이게 어떤 뭐 이제 스트레스나 뭐 컨디션 부분들에 따라서 의료 사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결국 데이터 입력값에 맞게끔 로봇이 움직여서 뭐 수술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아직도 저는 의료 시장이 초입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오히려 큐렉소 같은 경우가 수출력이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볼 때 큐렉소를 저는 일단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큐렉소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상방을 돌파를 해주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저는 분할로 모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는 밸류로만 환산을 해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으셔도 되시고요. 일단은 지금 2차적인 분할 매수의 관점을 잡는다게 되면 14,700원대. 여기를 저는 2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잡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0원대를 좀 마지막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목표가 같은 경우 전고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전고 라인까지 충분하게 본다게 되면 한 25,750원 최고가 기준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저는 좀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탑픽 종목 큐렉소로 짚어주고 전략까지 전해주셨고요. 이번엔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이 궁금하네요. 네, 저는 묵직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계 TSM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공장까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대 초반까지 이제 8공장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 이제 뭐 25년, 26년 가면서 이제 5공장, 6공장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사실 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는 만큼 이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은 아무래도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보다는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당 부분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상당히 좀 많은 그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상당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거기에 따른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네. 거고요. 또 ADC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ADC 같은 경우는 7에서 한 10년 정도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계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추가 수주도 좀 원활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 24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네. 승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선증설 후수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모멘텀들이 터져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의 그런 성과를 좀 보게 됐을 때 사실 CDMO 업체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만 실적이 좋아졌어요. 나머지는 다 박살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ER, PBR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메리트, 금리 인하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증설 나오면서 앞으로의 이런 수주가 많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토픽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좀 가격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뭐 아직 네.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73만 원대부터 75만 원 사이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1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증권사 리포트들도 한 100만 원대 정도로 네.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에 좀 3년 동안 우리나라 쉬었고 미국장에서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랠리가 나온다면은 뭐 100만 원대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6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네. 만약에 빠진다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전 정리드리고 싶습니다.